인동 동굴은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데 붉은 인동하고 그냥 인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인동은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집에서 붉게 피는 인동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개량종인데 그냥 그 동해부관에서는 그냥 붉은 인동도 같이 인동이라고 해서 써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는 거니까 꽃따기가 좀 민망하긴 하겠지만 또 인동 동굴은 항암제이기도 항암제인데 염증 치료하는 건데 제 인동 동굴은 원래 그 인동 동굴 꽃 있잖아요. 이제 금은화라고 그러는데 금은화 그러니까 처음에 금색으로 폈다가 나중에 은색으로 치는 게 아니고 은색으로 폈다 금색으로 쳐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쟤는 여름 감기용이야. 여름 감기에 노출이 될 때 저 금은화가 아주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여름 감기니까 여름에 금은화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봄에 구해놔야 되잖아요. 지금 감기 걸린 거 내년 봄까지 갖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해열제는 아주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차처럼 다져서 우리는 먹이는데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대? 그 의사한테 당신의 자식들이 감기 걸렸는데 해열제 미겨요 안 미겨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의사가 자기 자식들한테 해열제를 안 미긴다는 말이 있어. 그러면 해열제는 별로 안 좋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저 해열제는 어때요? 천연 자연 생약 해열제는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인체해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열제 정도로 그러니까 금은화를 채취해서 놔두면 좋겠죠. 6칠 안에 꽃이 피라는데? 지났어요? 7월 다 지났어요. 벌써 지났지. 지났죠. 좀 일찍 피더라고요. 근데 그 쟤는 그 인동 덩굴 혹시 열매 보셨어? 열매는 못 본 것 같아요. 안 봤겠지.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거야. 있는 저 열매가 달렸는데 안 쳐다본 걸 안 본 거라 그래. 아예 열매가 없으면 못 본 거고. 아니 집 앞에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어. 화분에다 이렇게 해서 심은 데 내가- 꽃이 폈고 우리가 이제 저 토요일에 산에 갔을 때 잘하면 볼 수 있으니까 그 지금은 녹색으로 열어서 잘 눈에 안 띄어.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꽃을 못 구하잖아. 그러면 좀 전에 얘기처럼 가을 내년 봄까지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인동등이라고 그래. 인동등은 줄기를 인동등이라고 그래요. 금은화를 꽃이라고 그러고 그 인동등이라도 채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인동등 하면 뭐 이제 꽃 피는 줄기만 색깔인데 오래 보면 회색깔로 엄청 굵어요. 막 어떤 거는 내 새끼 손가락 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검지 약지 손가락이나 그렇게 굵은 애도 있고 흔하진 않은데 나무 타고 올라가는 애는 흔해요. 그렇게 굵은 애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낫으로 빌 정도로 많이 자라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채취를 해서 말렸다가 쓰고 지금 이제 제가 발효액 얘기하니까 그 줄기 인동등을 다 채취해갖고 발효액 만드는 데 넣어도 좋고 뭐 줄기가 좀 굵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당금주 해도 되는데 당금주 할 때 요즘에 워낙 날씨가 좋으니까 하루 이틀만 말려도 이파리 가서 숨이 확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금주 해도 좋고 뭐 지금은 당금주보다는 발효액 만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의아리는 이제 지금 열매가 맺어서 이제 축구복처럼 굴러다닐 만큼 그렇게 있는데 의아리는 줄기도 좋지만 이제 뿌리를 주로 캐서 쓰고 의아리 그 의령선이라고 하는데 걔는 이제 동통 이유 없이 붓고 아픈데 동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좋고 쟤네들 통풍 같은 데 괜찮은 거예요? 통풍이나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파 죽는 게 통풍이고 동통이라고 해.
동티 났다 그래. 동티. 야. 귀신이. 동티나. 뭔가 이유를 없는 게 아니라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퉁퉁 붓고 아픈 거를 동통이라고 그러는데 이유는 있겠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 데 좋다고 하니까 쓰고 둥글레는 보약이에요. 둥글레는 이제 옥죽이라고도 하고 황정이라고도 하는데 옥죽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둥글레 뿌리 줄기를 옥죽이라고 그러고 황정이라고 하는 애는 층층 둥글레 뿌리 줄기를 황정이라고 하는데 황정이 뭐예요?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에 가면 그 이렇게 팻말에 황정이라고 써붙여 있더라고요. 말린 게 엄지손가락만한 내 엄지손가락만한 이렇게 말린 거를 황정이라고 그래요. 옥죽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안 커. 말리면 이렇게 센 거는 이렇게 굵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쪄서 말리면 얼음 반프러지도 없어. 근데 황정은 센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2배만 해. 엄청 굵고 그래서 이제 그 층층 둥글레 자체가 막 1m 이상씩 커. 종류 자체가 틀린 거예요. 품종 자체가. 그러니까 쟤는 옥죽 우리가 둥글레라 그러면 낯자로 이렇게 풍선을 그리면서 크거나 약간 이제 비스듬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2장씩 붙어 있고 근데 층층 둥글레는 막 4장, 5장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 그래가지고 엄청 굵어. 그러니까 이 줄기도 굵고 이파리도 많으니까 뿌리도 훨씬 더 굵었어. 그러니까 옛날 중국에서는 그 황정 때문에 전쟁도 일으켰대. 그걸 지키려고. 이제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는 옥죽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보약이라고 하는 게 진액. 침 같은 것도 진액이고 우리가 이제 관절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뼈와 뼈 사이에 관절 있잖아. 저기 물렁뼈가 있잖아요. 물렁뼈를 뼈와 뼈 계속 부닥치면 물렁뼈 금방에 망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물렁뼈 사이에다가 오일 같은 걸 쳐놓는 거야. 직접 안 부닥치게. 그거를 진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옥죽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찰을 그 중화시켜주는 애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나 기계 같은 거 보면 엔진 오일이라고 보는 그 오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 봐. 막 사람이 희마리가 없고 축 처지거나 그럴 때 아유 제가 진액 다 빠졌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활기가 없다는 얘기야. 그럴 때도 좋으니까 보약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그 족돌이 풀 있잖아요. 혹시 족돌이 풀 기억 안 나시는 분인데 저게 하트 모양으로 굉장히 이파리가 이뻐. 근데 꽃은 꼭 족돌이 모양으로 펴요. 봄에 싹 이파리 나올 때 꽃도 같이 나와 그 땅속에서. 그래서 족돌이라고 하는데 족돌이 풀이라고 하는데 그 뿌리를 우리가 세신이라고 그래. 이제 저 뿌리를 뭐 맡아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화한 맛 나잖아. 그래서 화뿌리라고 돼. 화뿌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한 맛 나니까 발산하는 역할을 해주잖아. 감기에도 좋고 특히 이제 저거를 말려서 가루를 낸 다음에 뭐 중풍 같은 거 해갖고 쓰러진 사람들 있잖아요. 인사불성 된 사람들한테 이 코에다가 저 가루를 확 넣어주면 깨어날 수도 있대. 그래서 이제 응급 처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저걸 이제 발산하는 재료로 그러니까 폐를 튼튼하게 하는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리 때는 사람들이 저거 당기 아니야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 당기하고 아주 비슷한데 안타깝게도 당기는 이런 평지에는 없어요. 최소한 500가지 700가지 이상 올라가야 야생 당기를 볼 수 있고 재배하는 것도 이런 저지대에서는 안 돼. 해발 한 500곳 이상의 뭐 제천이나 조금 추운데 여름에도 서늘한데 그런 데가 지지 이게 여기 이런 청주같이 이렇게 더운 데는 안 돼. 소용없어. 이파리가 비슷해. 그런데 어디에 있냐면
습기가 많은데 뭐 그 강가 같은데 개울가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막 사람 키만큼 콧대가 쫙 올라가고 보면 그 줄기는 대나무 비슷하게 생겼고 어쨌든 그 꽃이 우산처럼 피는 게 있어. 그게 구리대 저희 집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 뿌리를 백지라고 그러는데 걔도 여름 감기용이야. 꽃이 우산처럼 펴게 저기 미나리과 식물이라서 우리가 미나리과 식물이라고도 하고 사냥과 식물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쪽 애들이야. 그래서 향이 좀 독특해서 그 봄에 싹 나올 때 나물로 먹어도 좋고 아 이거 있다. 발효액 만들어도 좋고 또 피클나무도 좋아요. 근데 저 뿌리는 해보면 그 바디나물 있잖아요. 전으라고 한 거. 그거하고 비슷해. 근데 쟤네들이 조금 이제 굵지.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제 지금쯤 캐갖고 꽃 피면은 이제 죽어. 꽃 피면 죽고 또 다시 나오는데 지금쯤 캐갖고 이제 말려놨다가 써도 되고. 뭐 개당기라고 그러죠. 개당김도 다르죠. 참당기와 개당기는. 근데 뽑아버리면 내년에 어떻게 나왔어? 응? 뽑아버리면. 거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내부대 씨르다 나지. 씨르 번지. 선생님 땡 말고 다른 땡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칡은 뭐 우리가 늘 흔하게 써먹으니까 칡도 지금 이제 꽃을 주로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갈룡이라고 그래서 처음 봄에 칡 순이 나올 때 이 줄기가 땀을 안겨 다니고 막 공중에 서 있잖아요. 그때 힘이 좋잖아. 쟤네들이 조금 길면 이제 늘어질 수밖에 없어. 땅으로 기거나 아니면 다른 나무로 타고 올라가거나 그러기 전에는 그 힘이 굉장히 장사라고 그때 잘라가지고 발효 만들거나 차를 만들거나 뭐 나물로 먹어도 이제 뻣뻣하니까 어쨌든 차로 만들거나 발효 만들면 좋은데 지금 발효 만들기에는 지금이 훨씬 좋잖아. 꽃도 있고 이파리도 충실하고 줄기도 아주 수분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뿌리를 캐는 게 아니라 갈룡이나 가라를 쓰는 게 좋다. 이 버드나무는 중요한 게 그 버드나무 지금 원료 쓰는 게 뭐라고 했지? 아스피린. 아스피린 만드는 원료인데 이제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는 약재를 사 먹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합성으로 만드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천연으로 버드나무를 먹으면 가장 안전한 아스피린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저 버드나무는 지금도 껍질 잘 벗겨져요. 그리고 가는 줄기는 손으로도 잘 끊어져, 똑똑 끊어져. 근데 질기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면 그 똑똑 끊어진 줄기를 잘라가지고 말려놨다가 차를 끓여 먹어도 좋고 그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기름 둥둥 뜨잖아. 저거를 많이 넣고 끓이면 그 기름이 응고가 안 돼. 선생님들도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는 거야. 닭백숙 같은 거 많이 넣으면은 기름 응고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먹었을 때 기름을 먹었을 때 응고 안 되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버드나무를 내 친구처럼 내 가족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면 좋다. 그런데 이 자연에서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다. 그 봄에 그 물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버들 강아지가 그거 그 얘기하는 건데 버드나무 종류가 꽤 많아요. 그 다 똑같이 좋다. 산 꼭대기에서 크는 나무도 있어요. 호랑 버들이라고. 이런 저 천안 가면은 층층 늘어진 수양 버들도 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그냥 버드나무는 개울가에 많고 산버들, 갯버들 이래가지고 5가지가 몇 가지가 되더라고. 뭘까요? 어쨌든 그리고 또 질경이 아까 그 우리가 차전잡기 얘기했잖아요. 질경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질환에 아주 좋다. 독고마리는 독고로마도 있고 독고마리도 있잖아요. 헷갈릴 수도 있어. 독고마리는 창의자 얘기하는 거예요. 생약 이름이 창의자. 창의자는 중요한 게 쟤는 그 창의자 그 열매 그
그걸 볶아서 가루내서 코에다 뿌리면 축농증 비염에 아주 명약이에요. 그래. 독고마리 열매. 이제 조금 있으면 독고마리 씨 맺혀 있을 거야. 아직 꽃 안 폈더라고. 땅콩 저 독고마리는 염증에는 아주 기가 막힌 효능이 있다. 그래서 독고마리도 발효액 만들면 좋다. 예전에는 이제 종기가 몸 밖에서 많이 났을 때는 저 독고마리를 진하게 달여가지고 연고를 만들어서 쓴 적도 있어요, 옛날에는. 쟤는 알코올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한테도 저걸 많이 먹이면 그 효용이 볼 수 있어. 차지기는 그 들깨하고 비슷한데 색깔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 차지기로 차지기. 차지기, 그러니까 차조기. 저- 조기는 바다에 있고 차지기. 걔는 이제 차지기는 이파리를 차소엽이라고 그러고, 차도요. 자소엽이라고 그러고 줄기를 그 자소경이라고 그러고 열매를 자소자라고 하는데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소엽, 소경, 소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향이 좀 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감기약에도 아주 좋고 특히 탈모에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국인데 감국은 이제 가을에 산에서 피는 애들 있잖아요. 국화. 그러니까 산국화. 향기가 엄청 좋기도 하지만 걔네들은 또 고혈압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을쯤에 이제 산에 나는 그런 감국을 채취하면 술 담으면 아주 향이 아주 기가 막혀. 근데 여기 이렇게 쭉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참 많은 약재들이 있잖아. 근데 저런 많은 약재들을 다 집어 넣어야 다 넣고 먹어야 약효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넣어도 약효가 있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일본어로 되지 않을까? 예, 저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가 폐에 좋은 거, 모약에 좋은 거, 장기에 좋은 거, 염증에 좋은 걸 다 같이 집어넣는데 마늘, 파, 양파, 배, 생강 맨 위에 나오고 있는 애들은 많이 구할 수 있으면은 많이 구하는 게 좋고 대초, 감초, 꿀, 발효수 애들은 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단맛은 중화시키려고 얘기해 놓은 거야. 그 인삼, 뭐 산수육, 구기자, 맹문동, 도라지, 잔두소 이런 애들은 구할 수 있으면 좋고 못 구하면 못 구하는 데로. 근데 대부분 도라지, 잔대, 더덕 같은 경우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또 뭐 이렇게 산에서 없으면 마트 같은 데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구해지고 목련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좀 청정 지역에 있는 거 채취하는 게 좋고 모가나 아카시아나 보리수나 이런 애들은 계절별로 나오는 애들이니까 계절별로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미리 할 수 있으면 좋고 청미래 덩굴이나 생강나무나 인동덩굴이나 의아래 둥굴레 애들은 그냥 자연에서도 구해줄 수 있다. 족돌이도 그렇고 구리떼도 그렇고 칡도 그렇고 보드나무도 그렇고 애들은 자연에서 우리가 산에 다니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질경이, 독고마리, 차지기, 강북도 자연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가정에 보통 한 5리터 정도 되는 주전자가 있더라고. 네. 주전자에다가 내가 넣을 수 있는 걸 넣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늘이나 파나 양파 이런 애들은 맵잖아. 그 애들은 많이 안 넣어도 돼. 그죠? 그리고 이제 좀 귀한 애들도 많이 안 넣어도 되고 많이 넣어도 괜찮은 애들 있잖아. 그 애들 넣어서 내가 양이 많으면 조금 많이 넣고 양이 적으면 조금 적게 넣고 해서 이거를 그 용기에 그러니까 5리터에 다 안 채워져도 상관없어요. 대용물이. 그러니까 채워진 만큼 뭐 3분의 1을 채워졌든 3분의 2가 채워졌든 가득 채워졌든 상관은 없어. 그럼 일단은 재료부터 집어넣고
나중에 거기다 물을 퍼. 약재를 다 차고 약재를 먼저 넣고, 그럼 물이 약재 잠길 때까지 넣는 거야. 그리고 큰 불로 끓여. 그럼 팔팔 끓거든. 가장 약한 불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놔둬. 그러면 그렇게 보면 대부분 보면 한 물에 한 반 정도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불을 끄고 이제 그 내용물하고 물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지. 그러고 먹어봐. 이제 간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맛이 없다, 너무 맵다, 너무 쓰다, 어쨌든 여러 가지 내가 느끼는 맛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맛은 내가 결코 좋아하는 맛이 아니야. 그런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 대추나 감초나 칡이나 뭘 넣고 다시 끓여.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얼마나 넣으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요 정도 넣으면 맛이 변할 것 같다 싶으면 그 정도 넣는 거니까 좀 애매하기는 한데, 감초 같은 거는 몇 조각만 넣어도 맛이 확 변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대추 같은 건 좀 많이 넣어야 되고, 근데 감초가 워낙 다르니까 감초를 몇 조각 딱 넣고 달이면 맛이 변해. 그러면 이제 한번 먹어봐. 끓는 중에 이제 간을 보잖아. 이 정도면 됐네. 그러면 꺼도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하면 돼. 나는 물을 많이 먹는 편이야. 그럼 연하게 하면 좋고, 나는 물을 자주 안 먹는 편이야. 그럼 진하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물을 자주 먹는 사람은 연하게도 자주 먹고, 물 안 먹는 사람들은 진하게 끓여서 적게 먹으면 되고. 이게 먹다 보니까 감기를 다 나았는데 내용물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 얼려도 되는데 나중에 얼려놓으면 얼마큼 먹기가 불편하잖아. 그럼 이제 얼음 얼리는 각얼음 통 있잖아. 이제 우리가 각얼음 거기다가 거기다 넣고. 그러면 내가 양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감기 기운 있거나 먹고 싶을 때 그 각얼음을 얼린 거를 들고 나오는 거야. 진하게 했으면은 생수에다 몇 개 타서 먹고, 진하게 안 했으면은 그거를 그냥 녹여서 먹으면 돼.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